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꽂고 선글라스 같은 디스플레이를 연결하면 이제 청소를 하면서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진짜라고요? 짠! 오늘은 과연 어떤 제품일까요? 안경인가? 한번 살펴볼게요. N-Ear 에어입니다. 약간 생소하게 느낄 수 있는 스마트 글라스 제품이죠. 정식 출시한 따끈따끈한 제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N-Ear 1세대는 저 잠깐 써보긴 했어요. 제대로 써보진 못했고 제가 강의를 했었던 기간에서 N-Ear를 사용해서 앱을 만드는 강좌를 좀 의뢰를 하신 적이 있어가지고 검토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N-Ear 전세대 같은 경우는 U+를 통해서 폰을 개통해야지만 쓸 수 있었던 버전으로 기억을 해갖고 아쉽게 제가 써보질 못했었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기기만 보고 만져볼 수만 있었는데, 최근에 모 커뮤니티에서 N-Ear 에어를 정식 구매해서 쓰셨다는 글을 보고 뭐에 홀린 듯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오늘 와 있었어요. 쿠팡 로켓 배송을 통해서 구매하니까 어제 밤에 그 글을 보고 한번 사봐 했는데 오늘 도착해서 이렇게 만져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할게요. 짠! 쓱. 야, 근데 이게 패키지가 꽤 잘 만든 느낌입니다. 가격이 한 45만원 정도로 꽤 비싼데 약간 패키지만 봤을 때는 상당히 좀 허접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패키지가 좀 잘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안을 열어보면 짠, 짠. 오, N-Ear. 이렇게 야, 패키지 좀 신경 썼죠. 네, 그래서 좋은데요. 요즘 삼성이나 애플 이렇게 대기업들이 사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지만 친환경을 좀 주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패키지에 들어가는 비용들 많이 세이브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종이 재질을 쓰면은 또 여전히 친환경을 생각을 하지만 개인적으로 좀 불필요해 보일 수도 있지만 전자제품을 구매하고 개봉하는 입장에서는 또 이런 재미가 있기 때문에 오래간만에 또 그런 재미를 느끼게 하는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열어보면 본품은 아무래도 안경 형태 스마트 글라스이기 때문에 상당히 간편하게 들어있는 걸로 볼 수 있고, 이렇게 보시면 안에 뭐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열어야 되나 본데요. 이렇게 열면 짠! 오, 뭐가 또 들어있어요. 아무래도 스마트 글라스 제품이다 보니까 사용자들을 따라서 코 높이, 특히 이제 서구권, 제가 옛날에 나름 연구소에서 VR 컨텐츠 관련된 논문도 쓰고 뭐 그랬었는데, 대부분의 이런 VR이나 신기술 쪽은 HCI에서 휴머 컴퓨터 인터페이스 뭐 이렇게 부르는 게 있죠. 서구권에서 많이 만들다 보니까 서구 사람들은 코가 높죠. 근데 동양인들은 코가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섬세한 세팅도 전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건 숨어 있기 때문에 혹시 이 제품을 구매하셨을 때 안쪽에 부품을 버리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꼭 보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뭔가 이런 렌즈가 들어있네요. 사실 저는 안경을 쓰는데 제품의 스펙을 살짝 살펴보니까 안경을 쓰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 글래스 시스템을 갖고 있다 이런 걸 봤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은데 이따 매뉴얼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품이 들어있고 또 뭔가 이런 게 있습니다. 안경 목업 같은 게 들어있는데 뭔가 커버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품들이 세부 액세서리들이 안쪽에 숨어있기 때문에 이거 꼭 놓치지 말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약간 옆에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보관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되네요. 따로 뭐 케이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상단 쪽을 보면 이렇게 해서 매뉴얼이 들어있는데 나름 한국 정글 제품이라서 한글로 써있어요. 처음 사용 시 QR 코드를 스캔 후 네뷸라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여 활성화하세요. 네, 해야겠네요. 그래서 N-Ear 나름 극세사천. 애플 같으면 극세사천만 4만원 5만원 할 텐데 그쵸? 자, 사용 매뉴얼 장난감이 아니라고 써있네요. 나름 센스있게 디자인한 것 같습니다. 나름 센스있게 디자인한 것. 라이트 실드라고 해서 아까 이 커버같이 생긴 게 N-Ear를 보관할 때 쓰는 거고요. 그리고 코받침이 기본적으로 3개가 되고 교정 렌즈 프레임이라고 하는 걸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탈부착 가능 케이블이 있고 케이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내부 부속품도 좀 살펴보시면 글래스 다리, 그 다음 마이크가 존재하고 디스플레이 온오프, 밝기 조절 버튼, 그 스피커가 달려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교정 렌즈랑 코받침을 연결을 하고 이 부분은 계속 제품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많이 해야 되네요. 한번 제품을 살펴보면 짠! 드디어 한번 본품을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라따따 기대가 커요. 저는 개인적으로 홀로렌즈 2를 꽤 오래 사용을 해봤기 때문에 N-Ear를 전세에서 써봤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되는데 짠! 안경이군요. 뭔가 왜 먼지가 묻어있지? 새 제품인데 먼지가 묻어있는 안경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어보면 뭔지 모르겠지만 스펀지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내부의 구조를 보면 얘는 일반 안경이 아니고 스마트 글래스이기 때문에 아마 홀로그램을 표기할 수 있는 렌즈, 제가 뭐라고 정확한 명칭을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회사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홀로그램을 볼 수 있게 하는 프리즘 형태의 렌즈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적외선 카메라처럼 생긴 게 있네요. 센서가
폴더인가? 그런 게 있고 이 부분을 까서 보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아래 커버를 열어보면 케이블이 들어있네요. 이번 패키지는 뭔가 이것저것 잘 숨겨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놓치지 말고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체불명의 이런 플라스틱도 들어있어요. 뭘까? 모르겠습니다. 열어보면 케이블, USB-C to C 케이블이고요. USB-C to C 케이블들은 규격이 많기 때문에 사실 어떠한 데이터 전송이나 아니면 충전 속도 등에 따라서 사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정품 케이블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뭐 정확한 재원이 공개되어 있는 케이블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를 생각해서 정품 케이블을 꼭 잃어버리지 않고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따로 뭐가 없습니다. 본품을 좀 살펴볼게요.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미세한 이 먼지들이 있어요. 이게 뭐지 이거? 중금속 같은 거 아니겠죠? 네, 그래서 이런 건 좀 찝찝하니까 닦아주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래서 극세라천을 처음부터 주는 건가? 그래서 쓱쓱 반짝반짝. 얼핏 보면 생긴 거는 보스 AR 프레임이라고 하나요? 보스 프레임인가? 이름도 까먹었는데 보스에서 판매를 했었던 스마트 글래스가 있어요. 물론 스마트 기능을 해봤자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기능인데 상당히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저도 선물로 받아서 아주 잠깐 써봤었는데 한번 비교를 해보면 짠. 물론 이 친구는 단순히 소리만을 듣는 제품이기 때문에 훨씬 얇고 가볍죠. 그래서 안경처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기 좀 다르죠. 나름 뿔테 안경처럼 보여요. 그래서 뭐 크기 차이는 좀 많이 나지만 이 유닛 부분을 구성하는 부분이 상당히 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여기 스피커 부분이 있고 여기 뭔가 버튼 부분이 있고요. 네. 오래간만에 한 거의 1년 만에 꺼내보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 아들이 아주 조그말 때 이 보스 프레임을 이용해서 음악을 들으면서 아이를 볼 때 상당히 좋았는데 요즘은 쓸 일이 없어서 아예 까먹고 살았습니다. 이것도 오랜만이고 이쁜데요. 물론 훨씬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한번 일반 안경과 좀 무게를 비교해 볼게요. 갑자기 궁금한데 짠. 최대 5kg까지 측정이 가능한 정밀 저울. 먼저 실제로 제가 쓰고 있는 안경입니다. 나름 무슨 몬스터라는 브랜드라는데 제가 잘 모르는데 아내가 이게 좋다고 해서 샀어요. 25g. 좀 가벼운 형태의 안경테죠. 그리고 뭐 정확한 비교군은 아니지만 보스의 이게 정확한 명칭 프레임이었나? AR 프레임이었나? 뭐 AR 글래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44g. 일반 안경에 비해서 좀 가벼운 안경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무겁죠. 근데 제가 비교했던 게 티타늄 안경테이기 때문에 일반 뿔테 안경을 생각하면 그렇게까지 무거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늘의 주인공 N-Ear Air. 짠. 83g. 물론 이게 케이블을 연결을 쓰기 때문에 체감상 느껴지는 무게는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지만 기본 규격만 봤을 때는 83g 정도라서 물론 일반 안경 대비 거의 3배, 4배 정도 무겁지만 사실 이 기기, 전자기기가 달려있는 AR 글래스라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괜찮은 무게라 생각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지금 N-Ear 전세대를 갖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비교는 안 되지만 제 기억이 맞다면 상당히 경량화된 것 같아요. 그때는 안경 모양이긴 했는데 상당히 못생겼었거든요.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같이 매뉴얼을 보면서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한번 부위를 좀 살펴보면 일단 코 받침을 자기의 코에 맞게 껴야겠죠? 세 종류의 코 받침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이렇게 긴 거, 그다음 기본, 짧은 거 이렇게 3개 제공하는 것 같아요. 네, 크기가 다르죠. 그래서 한번 기본으로 되어 있는 거 껴볼게요. 저는 그냥 한국 평균 정도의 코 크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요? 저는 기본으로 껴있는 게 나쁘지 않아서 이걸로 그냥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교정 렌즈를 세팅해라? 이거를 빼는 거 어떻게 빼는 거지? 그냥 빼면 되나? 아까 정체불명의 이 친구가 코받침 제거기랍니다. 이게 그냥 플라스틱 조각 덩어리가 아니었군요. 이 매뉴얼에 보면은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를 이게 나름 섬세한데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네요. 뭐 3D 프린터도 뽑으면 되겠지만 여기다 이렇게 쑤셔서 이렇게 여기 넣고 꾹 누르면 빠샤 안 되는데 빠샤 꾹 누르면 엄청 안 빠져요. 엄청 좋게 말하면 엄청 튼튼한 건데 빠진다. 야, 이거 이렇게 하고 드디어 뺐네요. 야, 씨. M 사이즈입니다. M 사이즈. 그래서 이 교정 렌즈를 여기에다가 근데 조금 구조적으로 봤을 때 여기다 이렇게 끼는 거 같나? 그렇죠? 여기 그림이 이상한데요. 여기 뭐 홈이 있어요. 홈이 있어서 그냥 이렇게 해서 딱 껴야 되네요. 그럼 딱 맞습니다. 매뉴얼에서 이런 거 설명을 안 해준다. 그냥 뭐 그림 믿고 막 대충 끼시면 안 되고요. 자세히 딱 껴주셔야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딱 맞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껴주면 된다. 됐죠? 교정 렌즈 꼈습니다. 그리고 참 어렵다. 코받침 패드는 껴져 있으니까 그냥 쓰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편안한 착용감을 위해서 적절한 코받침을 선택한 후 알맞은 위치를 조절해 사용하세요. 자, 한번 안경을 벗고 이렇게 해서 적절한 위치를 잘 찾아서 한번 세팅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판단이 되었고요. 그리고 조절식 글래스 다리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늘어나는 여기 뭐가 있네요. 이렇게 접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관절 같은 게 있으면서 동시에 약간 여기에 스프링처럼 얼굴을 늘릴 수 있다. 그래서 저 같은 대두들도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이런 느낌인 것 같고요. 또 재밌는 게 최적의 관람을 위해서 이게 이렇게 해서 딱딱 재밌다. 되게 신경 많이 썼네요. 나름. 이야, 물론 코받침은 잘 안 빠졌지만 신경 쓴 게 상당히 많다.
각도를 3단계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중간, 2단계, 3단계. 부러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눈과 사선 이게 일직선이 됐을 때 귀가 갖고 있는 귀 지지대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자신이 편리한 사이즈를 맞춰서 안경을 쓰면 된답니다. 야, 이 N열 회사가 되게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야, 이거 이 정도면 거의 환골탈태 아닌가? 이 정도면 좀 개인적으로 상당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괜찮은데? 자, 친절하게 보관 방법까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보관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안드로이드 기기에다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기기가 꼭 안드로이드 기기만 아니고 USB-C 타입을 갖고 있는 기기들은 웬만한 데서 지원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일단 안전하게 먼저 기본이 될 수 있는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QR코드를 이용해서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N열 관련 설치가 나오죠. 클릭을 해서 호환 기기 리스트가 일본, 한국, 스페인, 독일, 미국 이렇게 나오네요. 한국, 그 다음에 에어캐스팅이라고 하는 기능을 지원하는 기기들이 쭉 나오는데 여기에 봤을 때 제가 지금 갤럭시 폴드 4를 쓰는데 갤럭시 폴드 4가 없네요. 폴드 2는 있으니까 뭐 폴드 4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뭐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용 방법, 이 친구를 보면은 에어캐스팅이라 그래서 약간 영화관처럼 보는 게 32인치까지가 된다고 그러고 에어스페이스라고 해서 공간인식, 우리가 스페이셜이라고 하죠. 공간인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뭐 그 밖에 설정은 안 나와 있는데 어쨌든 뉴블라 앱을 설치해야 되는 거고 방금은 그냥 호환기기 리스트였군요. 그래서 다시 사진을 찍어서 뉴블라 앱을 설치해 보겠습니다. 뉴블라 발음 맞겠죠? 뉴가 아니라 네블라인가? 네블라? N열 사이트 한번 폴드니까 화면 크게 해서 볼게요. nyear.ai 사이트로 가서 설치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합니까? 일단 계정을 만들어야 되나 보죠? 자, 한번 계정을 해볼게요. nyear에 대한 아주 멋있는 잡폭들 얘기들이 나오고 이거 사용해들이 쓰면 다 멋있죠. 머리가 작으니까 제가 썼을 때는 아닙니다. 자, 그 스펙을 보면은 뭐 419 ppd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런 수치가 있고 46 fov 화각에 대한 부분이고 FHD를 지원하고요. 아이 컴포트 눈이 편하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인증을 받았다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하드웨어적으로 안에 이렇게 돼 있군요. 상당히 괜찮아요. 실제로 만져보면. 그리고 뭐 디자인이 좋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 다음 플렉서빌리티도 좋고 앵글도 좋고 케이스 패키지를 확실히 신경 썼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홈페이지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살 수 있는 곳이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한국 N열 코리아가 있네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쓴다는 거야 이거? 아마도 플러그 앤 도어라고 써 있는 거 보니까 뭐 별도의 뭐 앱 설치 안 하고 그냥 연결만 하면 되나 봐요. 더 이상 뻘짓을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긴 전용 케이블이 있죠. 이렇게 생긴 전용 케이블. 그래서 한쪽을 갤럭시 혹은 호환 기기에다가 꼽아주고 짠! 사실 N열이 처음 등장했을 때 많은 놀림감이 됐던 게 이 부분이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전 세대를 실제로 써봤을 때 이게 생각보다 편하거든요. 왜냐면 상당히 배터리를 빼면서 가볍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덱스로 연결이 되는군요. 저 외부 디스플레이 연결이 됐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기 이 보호 필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보호 필름 부분을 좀 떼고 한번 잡아빼면 빠지네요. 그 이후로 참 아까는 왜 안 됐어? 망가질까봐 용기를 못 냈다. 그래서 꼽아주고 외부 디스플레이 연결됐다고 하는데 전원을 따로 켜줘야 되나? QR코드를 통해서 호환 페이지를 갔을 때 바뀌는 게 없고 그 다음에 연결해서 전원이 지금 나오고 있는지 아닌지 따로 별도 인디케이터가 없어요. 불이 들어와. 왜 안 되니? 연결은 잘 됐잖아. 네뷸라 앱을 한번 설치해봤고요. 앱 사용 중에만 허용. 설정 페이지로 이동해서 권한을 세팅해줘야 되나? 네뷸라로 가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 허용 됐고요. 다시 권한 동의 허용 다시 가서 동의 액세스하도록 동의 권한을 받아오고 로그인 한번 했었기 때문에 로그인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 지역은 한국, 대한민국 아래에 일본 위에 있습니다. 그래도 이야 승리했다. 한국이 일본 위에 있다. 이겼죠? 성별 미지정하고 싶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남자인 걸 알기 때문에 남자. 일단 업그레이드 되니까 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네뷸라 앱을 꼭 설치를 해야 되는군요. 근데 왜 메뉴에 안 써있지? 뭔가 이상해요. 뭔가 디자인 상당히 이쁘게 잘 되어 있는데 그거부터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뭐 당연한 이야기라서 스킵한 걸까요? 어쨌든 안 써있다. 뭔가 되는 것 같아요. 되는지 안 되는지 좀 두고 봐야겠지만 네, 문제점을 찾았는데 제가 지금 리뷰 테스트를 하는 동안은 안경을 쓰면서 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도 이게 그 접촉 센서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안경 자체를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안경을 벗고 이렇게 안경을 벗고 요걸 쓰니까 보이는데 지금 약간 덱스 모드처럼 돼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홀로렌즈를 오래 썼기 때문에 이런 게 상당히 익숙한데 혹시라도 이런 제품을 처음 쓰시는 분들은 상당히 좀 신기할 것 같아요. 지금 덱스로 해서 미러링이 된 화면이 지금 공중에 떠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 같은 거 시청하는 것도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결이 돼 있는 상태에서 좌측 하단에 보면 여기 아이콘이 생겼어요. 이걸 클릭하면은 가상 마우스라고 해야 되나요? 가상 마우스 같은 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조작을 해갖고
이 조작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상당히 편해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해서 세로 가로 회전하려면 2번 누르세요라고 이렇게 나오죠. 네, 이렇게 해서 이 조작도 가능하다. 그런데 아쉽게도 여기 보면은 이게 에어 캐스팅이 있고 에어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 AR을 이렇게 딱 쓸 수 있는 요렇게 있는데 이게 안 돼요. 딱 에어 스페이스를 딱 눌러서 변경을 해갖고 우리가 홀로렌즈를 제가 썼던 것처럼 딱 이렇게 딱 쓰려고 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MR 디바이스 에러 시부렁시부렁이 나옵니다. 이렇게 MR 스페이스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나 파운드 에러 나오는데 이게 왜 그러지요 보니까 네 다음 날인데요. 쓰는 법을 제대로 좀 알아내서 영상에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용을 안 하고 있을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커버를 껴서 보관하면 되고요. 아무래도 이 엔니얼이라는 회사가 뭐 중국 회사이던데 검색을 해보니까 그래도 스타트업 쪽에 좀 꼽혀 있는 회사다 보니까 어떤 사용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미 기존의 제품을 써보신 분들 그다음 전 제품 익숙하신 분들한테는 좀 편한데 일반 사용자들을 고려한 UX 분명히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저께 잠깐 테스트를 해봤을 때 본 것처럼 얘가 공식적으로는 갤럭시 폴드 4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저께 이 미러링 연결을 하면은 맥북에서도 그렇고 아이패드에서도 그렇고 갤럭시 기기에서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미러링 USB-C 타입 DP를 지원하는 기기들은 그냥 디스플레이로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화면을 띄워서 영상을 보는 건 바로 가능했는데 우리가 사실은 보통 AR 글래스라고 하는 것들은 여기 보시면은 아마 여기 어딘가에 센서가 달려 있을 겁니다. 여기에 뎁스 센서라든지 아니면 공각 인식을 할 수 있는 광학 센서가 달려 있어서 주변 정보를 인식을 하고 동시에 이걸로 헤드 트래킹을 해가지고 매칭을 시켜서 모니터 여기 앞에 있어도 머리를 들렸을 때 모니터 쑥 따라오는 게 아니고 모니터가 저기에 있는 그 느낌 연출해줘야 되는데 그냥 미러링 형태로 연결이 됐을 때는 이 얼굴을 이렇게 따라오게 돼요. 그래서 뭐 누워서 영상을 시청하거나 아니면 집안일을 할 때 뭐 항상 우리가 그냥 항상 우측 상단에 띄워져 있어라 이런 거 정도는 괜찮거든요. 그런데 뭔가 앉아서 컴퓨팅을 하거나 할 때 좀 아쉬운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도 어저께 써면서 이 기능을 지원 안 해서 아쉽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이게 아무래도 갤럭시 폴드 4를 정식 지원하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간단하게 좀 쓰는 법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연결을 하고 나서 이렇게 쓰면은 외부 디스플레이 연결되었어라는 메시지가 나오고요. 에어 캐스팅은 기본적으로 가능합니다. 바로 띄우자마자. 그래서 에어 캐스팅을 누르면은 화면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 같은 덱스를 연결해 쓰기 때문에 이걸 연결해 봤을 때 이게 덱스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상당히 좋다 그랬는데 개발사 커뮤니티 가서 보니까 덱스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뷸라라고 하는 앱에서 쓰는 AR 기능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덱스를 꺼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덱스를 꺼놨죠. 덱스가 켜져 있는 경우는 얘가 덱스로 인식이 돼요. 그래서 지금 제 화면을 공유 드릴 수는 없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덱스를 쓰는 환경이 지금 여기에 지금 연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덱스 모니터 하나 추가되어 있어서 뭐 가상 모니터처럼 쓸 수 있는 점은 좋은데 이때는 이 네뷸라라는 기본 앱에서 쓰는 에어 캐스팅에서도 사이드 뷰도 안 되고 AR 스페이스도 안 되는데요. 이런 경우는 덱스를 비활성화 시켜주고 쓰시면은 됩니다. 이게 공식 메뉴를 안 써 있어요. 왜 안 써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럼 이렇게 해서 엔니얼의 MR 스페이스라고 명칭을 하는 것 같은데 가상 공간이 나옵니다. 지금 저는 이게 나와요. 그래서 헤드 트래킹 아까 말씀드린 헤드 트래킹 모니터를 사용할 수 있고 이때는 아쉽게도 홀로렌즈처럼 이 핸드 트래킹을 지원하지는 않지만 이 친구가 일종의 이렇게 해서 지시를 해가지고 고를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써보니까 좀 익숙해지는데 시간 좀 걸리겠지만 괜찮아요. 상당히 괜찮고 기능도 좀 상당히 많이 갖고 있어서 약간 가상 디스플레이 공간을 생각보다 잘 연출합니다. 그래서 이 기기가 분명히 영상을 보관하는 것도 가능하고 위치를 배치하고 AR 캐스팅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상당히 괜찮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기가 물론 핸드 트래킹도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써서 봤을 땐 되기는 하지만 뭐 엄청나게 빠릿빠릿해지진 않는데 좀 가격도 500만 원대 아주 비싸고 그 다음에 머리에 쓰면서 되게 무거웠던 홀로렌즈를 생각해보면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야 이거 가성비 기기인데 그래서 혹시 누워서 영상을 보거나 했을 때는 이 MR 스페이스가 아닌 그냥 미러링 기능을 써서 영상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한 뭐 가상 공간에다가 오브젝트를 띄우고 그 다음에 약간 가상 오피스를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을 쓰고 싶을 때는 AR 스페이스 기능을 쓰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엔니얼 쪽
전체적인 사용자가 많지 않고 특히나 일반 사용자의 비중이 크지 않다 보니까 좀 섬세하게 좀 배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 가면서 쓰면은 일단은 상당히 가벼워서 제가 써봤던 AR 글래스류, AR 디스플레이류 중에서 가장 가볍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괜찮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렌즈를 맞춰가지고 좀 써봐야겠지만 이렇게 쓴다면 사용성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대가 한 4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격이 조금만 더 싸지고 그 다음에 미러링 디스플레이만 해줘도 여기에 탑재되어 있는 이 풀 HD OLED가 상당히 화질이 좋아요. 지금 대낮이나 밤에도 불을 켜는 조명 환경에서 잘 보이거든요. 충분히 영상 시청을 할 수 있는 느낌입니다. 뭐 스펙상으로는 4m에서 뭐 130인치 정도의 디스플레이 떠 있는 것 같은 공간을 연출해 준다고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괜찮아요. 정말로 작은 영화관을 만들어서 보는 느낌이 좀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만 더 개선이 되고 그 다음에 조금만 더 가격이 낮춰지면은 정말로 집에서 간단하게 홈 엔터테인먼트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값어치는 충분히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에 탑재되어 있는 이 스피커가 제가 보스 AR 프레임을 얘기할 때 잠깐 언급했는데 상당히 괜찮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 디스플레이 연결을 성공하고 그 다음에 좀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이걸 영상을 시청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거의 1시간, 2시간이 지나버렸어요. 무섭더라고요. 이걸로 누워서 영상을 보거나 편하게 소파에 앉아서 영상을 보는 재미가 아주 쏠쏠한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이 조작부 버튼이 디스플레이 껐다 킬 수 있고 그 다음 밝기 조정할 수가 있는데 소리를 조절하지 못하는 점이 아쉽더라고요. 물론 N리얼 기기 같은 경우는 디바이스를 연결해 쓰는 기기 때문에 당연히 디바이스의 소리를 조절해도 되지만, 이런 부분은 좀 더 소리도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붙어 있거나 아니면 뭐 터치 인터페이스 같은 걸 조금 지원해 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전용 케이스에 보면은 이 하단에 케이블 등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코받침 부품들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 밖에도 이 안경의 코받침을 뺄 때 하는 부품들 이렇게 넣어놓은 상태고, 이것을 이렇게 닫아서 이렇게 보관을 하면 되는, 일반적인 안경 케이스에 비해서는 좀 더 두껍기 때문에 이런 수납이 가능한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간단 사용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좀 더 써보면서 추가적인 또 공유드릴 내용이 있으면 영상을 좀 제작해 오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